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신문기사 한 편 읽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글쓰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기사 읽고 짧은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흥미로운 점 발견하기, 알게 된 점 쓰기, 6화원칙 정리하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활동을 우리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사를 읽고 글쓰기까지 한번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할 건 선생님이 준 5호까지의 신문 중에서 1호 신문, 쇼폼을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이 돼요. 이 신문을 준비하면 됩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4장을 앞에 딱 두고 연필 들고 이 영상을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쇼폼이 뭔지 들어봤나요? 쇼폼은 쇼츠라고도 하는데 요즘 유튜브 또는 틱톡에서 짧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은 60초가 안 되면 우리가 쇼폼이라고 합니다. 60초는 1분이에요. 여러분 1분은 길까요? 짧을까요? 무언가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60초가 아니라 5초, 10초, 15초 이렇게 짧은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또 그 쇼폼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 쇼폼은 한두 개를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화면을 넘기면서 계속 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나랑 관련 없는 것들,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이 나와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훅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보는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가끔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에 어른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서서 기다리다 보면은 어른들도 정말 쇼폰 보느라고 푹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손가락으로 훅훅 넘기면서 관심 있는 것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쇼폼이 사실 말 그대로 짧고 재밌고 이런 영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미있어요. 그리고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들어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자, 쇼폼이라는 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뇌가 팡팡팡 터지는, 그러니까 잔잔하게 길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팝콘이 터지듯이 되는 그런 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보니까 딱 느낌이 오나요? 너무 짧은 영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나도 모르게 나에게 훅훅 들어오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 브레인이 되면 일단 집중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내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하거나 무언가 좀 긴 영상을 보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할 때 좀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는 재미있는 쇼폼 영상을 봐서 팝콘 브레인이 되는데 오히려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요게 요즘 많은 전문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쇼폼도 물론 좋지만 천천히 재미있게 내가 직접 책장을 넘기면서 읽을 수 있는 책 읽기 또는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 것, 이거를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보고 싶은 것 보면서 그 대신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이런 것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기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기사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즘 60초 안에 볼 수 있는 짧은 영상, 쇼폼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숏폼은 15초에서 6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 개를 보면 손가락으로 쉽게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자꾸 보게 돼요. 하지만 숏폼을 너무 많이 보면 뇌가 강한 것만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런 뇌를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것만 좋아한다고 해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숏폼을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스마트폰을 쉬는 시간을 만들고 책 읽기나 놀이처럼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줘서 기사가 더 쏙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기사를 선생님이 지금 읽어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또 스스로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주지만 다른 활동지들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럴 때 글을 잘 읽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형광펜을 보내준 게 있어요. 이 형광펜을 활용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기사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쭉 읽어도 좋고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아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형광펜을 손에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형광펜에 핑크색으로는 내가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체크하고 노란색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 둘 중에서 나는 오늘 흥미로운 것만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싶다.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읽을 때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이 형광펜으로 나는 이 내용이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서 하지만 숏폼을 너무 많이 보면 뇌가 강한 것만 좋아하게 돼요. 이 부분이 나에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오! 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핑크색으로 쭉 그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으면서 읽으면 아, 내가 이 기사를 읽고 이 부분에 집중했구나 라고 나 스스로도 알게 돼요.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내용을 다 핑크색으로 하거나 모든 내용을 다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한 문장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 읽으면 기사가 완전히 머릿속에 쑥 들어가서 마치 외운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 과학, 문화예술, 교육, 경제, 환경 이렇게 생긴 스티커도 보내줬어요. 자, 방금 전에 이 기사는 앞에 사회 기사라고 되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냥 단어를 보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대로 붙여도 괜찮아요. 만약에 나는 이 기사가 교육 기사인 것 같다. 왠지 교육,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교육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 톡톡 미션을 할 때에는 이렇게 형광펜과 스티커를 잘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이 숏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혹시 어떤 문제점을 겪진 않을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 친구들로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청소년이 숏폼을 오래 보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았대요. 하루에 40분만 볼 수 있대요. 밤 10시 지나면 아예 못 본다고 합니다. 아, 중국에선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기억하고 있을게요.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부모님이 우리 어린이들의 계정을 다 연결시켜 놓고 어떤 영상 보는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가정에서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안 쓰기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하는 편이에요. 나라마다 숏폰 플러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 규정을 만드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은 숏폼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더 궁금한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엄마랑 같이 검색을 해보아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글로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읽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자, 쇼폼일 수도 있고요. 팝콘 브레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단어를 딱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 활동에서는 제목을 한 번씩 써보는 것을 할 거예요. 방금 기사 제목은 쇼폼을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이 되어 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비워두었잖아요. 여러분이 비워둔 부분만 쓰면 돼요. 왜 이 부분만 비워두었냐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게 오늘 기사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 지금 봤던 기사를 선생님이 한 줄로 줄여봤어요. 이번에도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쇼폼을 많이 보면 뇌가 땡땡한 것만 좋아하는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어요. 내용 기억하죠? 자, 괄호 안에 뭐였을까요? 강한 것만 좋아하는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어요. 였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 다시 한번 읽으면서 써보고 기사 내용 줄인 것에 괄호 넣기를 하면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고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친구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상 이런 기사를 읽고 내 생각을 쓰려고 하면은, 재밌다, 신기하다, 그렇구나, 요 정도 말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친구들 2명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쇼폼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 특히 과학 영상이 좋아. 공부도 되고 너무 좋아. 그게 왜 나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어떤 친구도 쇼폼을 통해서 좋아하는 과학 영상을 계속 봤더니 과학 지식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친구는 역사 영상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영상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짧은 쇼폼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쇼폼에서 이야기한 게 관심 있을 때 그 쇼폼이 담겨 있는 긴 영상도 보게 되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 오른쪽 남자친구처럼 나도 내가 좋아하는 쇼폼을 많이 봤어. 그런데 계속 보니까 너무 머리도 아프고 생각이 텅텅 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옳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 중 이 친구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비슷하다 하는 부분에 별 스티커를 붙이거나 별표를 해보아도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사 읽고 기사랑 관련된 더 넓은 이야기도 알아봤고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기사에서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글은 진짜 쉽게 쑥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5줄이 보이나요? 회색으로 된 5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지? 이 5줄을 하고 어렵다고 생각할까봐 선생님이 각 부분마다 힌트를 넣어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괄호가 되어 있죠. 땡땡땡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대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쇼폼을 많이 보면 이렇게 된대요. 세 번째. 그래서 쇼폼을 오래 보지 말고 대신 이렇게 하래요. 네 번째. 나는 쇼폼을 이만큼 봐요. 또는 보지 않아요. 마지막. 나도 쇼폼을 보는 대신에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에 맞게 쓰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울까봐 여기 보면은 주황색으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이죠? 그런데 쇼폼을 많이 보면 그 다음에 뭐를 쓰지? 라고 생각을 할까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나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까지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서 문장을 쓰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예시를 볼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쇼폼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대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만 잘 들어도 정말 기사를 다시 안 보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 방금 전에 그 글자 어떻게 쓰는 거였더라? 그 단어가 정확하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면 첫 번째 페이지의 기사를 보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볼게요. 그런데 쇼폼을 많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나요? 내가 강한 것만 좋아한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혹시 팝콘 브레인이 된대요 라고 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뇌가 강한 것만 좋아한대요 이렇게 다른 설명이 더 나왔다면 그리고 그 설명이 앞에 거보다 자세하다면 그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쇼폼을 오래 보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이것도 사실 기사 안 봐도 생각나죠? 책 읽기나 놀이처럼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써볼 거예요. 나는 쇼폼을 보는지, 보지 않는지, 본다면 얼마나 보는지, 자주 봐요. 주로 강아지 영상 봐요. 이렇게 써도 좋고요. 저는 잘 안 봅니다. 휴대폰을 많이 못 합니다. 또는 아직 휴대폰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쓰면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쇼폼을 가끔 봐요.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기사에서 전문가 선생님이 쇼폼 대신 무엇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 글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순서대로 쭉 줄 맞춰서 읽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나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기사의 진짜 장점, 글 읽기의 장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쇼폼 보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뇌를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걸 써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기사에 나온 것과 비슷하게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준 화면에 있는 내용은 교재에는 없어요. 이번 거는 이걸 참고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호, 3호, 4호, 5호 신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제를 보고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빨리 하지 말고 기사 읽고 한 페이지씩 천천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가 엄청나게 커지고 글쓰기도 잘하게 될 거예요.